머리카락 긴 사람이 더 손해네요. 그렇죠. 거의 뭐 50만 명? 심지어 코카인까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배우 유아인 씨가 영화 베테랑에 나왔던 유아인 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좀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 특히 마약 사건을 15년 이상 전문으로 담당하신 박진실 변호사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박진실 변호사랑 저랑 친구인데요. 네. 근데 제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마약 사건을 이렇게 베테랑으로 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네. 내일 보니까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이시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마약류 대책협의회 민간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 뭐 이렇게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마약 관련한 건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마약 관련한 모든 거 하는 우리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오늘 진실되게 한번 마약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유아인 씨가 처음에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 그렇죠.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줄줄이 추가로 지금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때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더 충격이죠. 유아인 씨 이미지가 좀 이제 올고슨 뭐 이런 청년이었다는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지금 프로포폴, 그 다음에 졸피뎀, 케타민, 대마, 심지어 코카인까지 나왔습니다. 실은 한국에서 코카인은 최근에 좀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네.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그런 그 굉장히 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약물 투약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데도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마약 수사는 무조건 구속 수사다. 이거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할 경우에. 네, 그런데 초범이고 투약 사범일 때는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할 때가 있죠. 이 사람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소위 말하는 그 윗단계 판매자를 잡아야 될 때, 그런데 불구속하게 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은닉을 한다거나 공범을 또 이제 숨겨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하는데 장애가 있다면 그럴 때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유아인 씨처럼 이미 투약 사실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를 하는 그런 그 압수수색까지 다 이루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또 수사에 요청했을 때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단순 투약자고 초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마약은 대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범죄, 네. 소위 암수범죄라고 하나요?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식약처 자체에서 지금 마약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약류 그 관리 통합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굉장히 그 처방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 병원이나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폴 오남용의 의심이 있어서 밝혀진 것인데 소변 검사랑 모발 검사를 냈더니 실은 다른 마약들까지 나왔던 거죠. 그러게요. 이래서 밝혀진 거고, 보통의 마약 사범들이 밝혀지는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공범이 누군가가 잡혔다. 예를 들면 공범이란 게 나한테 마약을 판 사람,
산 사람 또는 같이 투약한 사람 이런 음. 사람들이 검거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공범의 마약 범죄를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잡게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마약은 말씀하신 대로 암수율이 거의 30몇 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해에 마약 검거되는 인원이 18,000명 정도라고 본다면 암수율 계산하면 거의 뭐 50만 명?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5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시흥시 정도 되는 시흥시 전체 인구가 마약사범이라고 암수율을 계산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대만은 내가 그럼 했다. 그렇게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코카인은 또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실제로 수사가 되면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까? 소변에서 검사를 했을 때 나왔다는 거는 적어도 7일에서 10일 내에 마약을 했을 때 확인이 되는 정도이고 모발은 참고적으로 아신다면 한 달에 1cm씩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에서 나왔다는 거는 한 번만 해서 나오진 않아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모발에서 그 마약 성분이 축적돼서 자라면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만 마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 번 했다라고 한다면 모발은 제가 1cm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국가수에서 시기 특정을 할 때 모근에서 3cm, 3에서 6cm, 6cm에서 그럼 9cm. 기간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최장 1년까지도 나옵니다. 염색 탈색으로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노출돼서 오염되는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년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머리카락 긴 사람이 더 손해네요? 그렇죠. 머리를 다 그래서 잘라버리면 언젠가는 뭐 삭발을 하고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모두 다 이렇게 제거하고 조사를 받으러 간다거나 뭐 이런 그런 일까지도 거 생기는 같아요. 것이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소변에서 나왔다는 거는 본인이 부인해도 법원에서는 거의 범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발에서 나온 거는 아까 시기 특정은 된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기소가 되려면 범죄 사실이 그렇죠.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양을 이런 식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시기랑 장소 특정이 어려워요. 본인이 부인한다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모발 부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잘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을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모발에 나왔다는 건 그럼 초범은 아니다.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초범이라는 개념은 수사기관에 이제 발각된 게 초범이고 발각된 게 초범이고. 실은 제가 봤던 의뢰인들 중에는 10년을 하고도 발각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잡힌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초범으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모발에서 나왔다는 거는 한두 번을 한 건 아니지만 상습적으로 좀 했다고 보여지지만 일단 그러니까 경찰의 거는 수사에 들어간 게 대상이 된 거는 초범이다. 초범이다. 네.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 또 그것도 아니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처벌이? 일반인들 눈높이에는 분명히 앞서 이전에 대마로도 처벌받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필로폰도 많은 양을 소지하고 있었고 투약 횟수도 적지 않고 이랬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거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본다면 실제로 마약 사건에서는 이런 중독자는 뇌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뇌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범죄랑 달라요. 네. 그래서 치료 재활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결국은 재범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고 단약 의지가 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뭐 이런 수사 협조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아우러지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집행유예라는 것만 본다면 굉장히 선처를 받은 것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은 재범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5년을 넘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면 추가 범죄로 또 형을 살아야 되고 앞서 징역 3년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했을 때 거의 강도상해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형을 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인 눈높이에서는 당장 구속이 안 돼서 굉장히 선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양담소에서 마약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요. 기본적인 부분 궁금하셨던 거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 더 박진식 변호사 모시고 마약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탄이고요. 2탄 또 기대해주세요.